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호남대학교 조경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호남대학교 조경학과에서 식생, 그리고 수목, 생태, 경관 수업을 하고 있는 강경주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호남대학교 조경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캠퍼스를 보고 계시는데, 저희 조경학과는 여기 8호관 창조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층에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에서 이제 돌리시면 볼 수가 있죠. 경치가 매우 좋아요. 매우 좋고 황룡관과 어등산이 입지해 있어서 학업을 하는데 너무 좋은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조경학과란 조경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조경학과 연역, 그리고 교수님 소개, 그리고 전공 과목 실습 소개, 실험 실습실 소개, 그리고 학과 행사, 진로 및 취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경이란 무엇일까요? 조경.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조경이라는 단어는 항상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이죠. 간판이라든지 외부 좀만 나가더라도 숲을 만들어서 뭐뭐 조경이라고 많이 붙어 있죠. 쉽게 생각하면은 나무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경이라고 하면은 21세기 도시, 그리고 환경, 생태, 경관 등을 융합해서, 전체적인 것을 융합해서 인간의 삶의 터전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전략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이시는 그림과처럼 조경은 도시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도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래지향적 융복합 분야라고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조경에서는 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수단이자 요즘 얘기 나오는 4차 산업, 그리고 스마트,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 융합한 최첨단 학문으로 현 시대에서 다방면으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게 현 주소입니다. 자, 조경이란 무엇일까요? 조경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보셨을 단어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조경은 외부 공간의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경은 현 21세기에서 도시, 환경, 생태, 경관 등을 전체적인 것을 융합해서 인간 삶의 터전인 도시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수단으로 현 시대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보시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공간이에요. 공원 같은 데죠. 공원과 도시의 가로를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공간들이 조경이 다루고 있는 분야라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서는 조경을 미래지향적 융복합 분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에서는 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조경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현재에 들어와서는 지금과 같이 4차 산업, 현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4차 산업과 스마트, 그리고 사물 인터넷 등 이러한 최첨단 분야까지 융합해서 또 다른 도시 환경 문제를 제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조경은 현재 그 가치를 높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남대학교 조경학과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남대 조경학과는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호남대학교 조경학과 같은 경우는 사회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서 1986년도에 최초로 호남대학교에 신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첨단 조경 실무 능력을 갖춘 4차 산업형 조경 인재 양성을 목표로 꾸준히 연구하고 학습, 그리고 교육까지 이루어지고 있게 되고 있습니다. 1986년도 조경학과가 신설된 이래 전문인 양성을 위해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학사, 석사, 박사를 많이 배출하고 있고,
졸업생들도 많은 배출이 돼서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광주 전남권에 많은 인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대학교 조경학과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경 전문 인재를 배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학과에 어떤 교수님들이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대학교 조경학과에는 총 7분의 교수님이 지금 계십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연정적으로 이제 분야별 그리고 4차 산업형 조경 전문가를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계시죠. 첫 번째로 이제 저희 학과를 책임지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같은 살림을 도맡아오고 계시는 조승민 교수님이 계십니다. 전공으로는 이제 GIS 그리고 조경 전산 설계 우리가 말하는 CAD 분야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익순 교수님께서는 조경 시공 이제 계획 설계 후에 실제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공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고 조경과 관련된 법 제도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저희 학과의 유일한 여자 교수님이십니다. 강태수 교수님이신데 조경 계획 및 설계 저희가 디자인하고 그리고 어떠한 조경 계획을 하기 위해서 조경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수업을 담당하고 계시죠. 그래서 조경 계획 및 설계 그리고 공원 계획, 정원 설계, 조경 미학 같은 분야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나왔어요. 제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강경주라고 하고 저는 담당하고 있는 게 생태 그리고 조경 수목, 경관 그리고 현재는 AI 수업 같이 함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김철국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경공학 우리가 말하면은 만들었을 때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는지 그런 수치 계산을 하는 분야죠. 그리고 관리, 조경 관리 그리고 이 조경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적산 수업 이렇게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지금 사진은 없지만 초빙 교수로서 김효우 교수님과 오병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두 교수님은 정년을 하셨지만 저희가 교수님들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더 학생들에게 더 알려드리고 그리고 학업적인 지식을 더 알려주고 줄 필요가 있어서 특별히 모신 두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경학과에서는 총 7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자, 조경학과의 전공 과목과 실습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학과 전공 과목은 크게 4분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초 분야, 두 번째 계획 설계 분야, 세 번째 공학 분야, 네 번째 조경 재료 및 실무 분야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분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초 분야에서는 뭐 조경 계획 그리고 조경학 원론, CAD 기초, 조경 림 기초, 컴퓨터를 이용하는 법을 기초 단계에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계획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 실습, 환경 계획론, 그리고 공간 디자인, 환경 계획 스튜디오, 정원 설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과 관련된 계획 설계와 관련된 교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학 부분에서는 구조공학이라든지 적산학, 그리고 측량학, 그리고 3D 설계하고 VR, 지금 이게 촬영되고 있는 VR 그와 관련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다음으로 이제 조경 재료 및 실무 분야에서는 수목 그리고 수목학 실습 우리가 조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재료인 나무에 대해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경 재료와 관리학 그리고 실무 실습 이것도 이제 IoT와 관련된 조경 스튜디오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 여러분들이 조 단위로 모여서 실제적으로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는 캡스톤 디자인까지 이렇게 해서 조경학과의 전공 과목이 구분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실습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제 또 실습을 진행할 텐데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수업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습을 함께 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당연히 조경 수목학 실습에서는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수목을 관찰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 분야는 건물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더 넓은 학습장이 존재하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 그리고 수목은 모두 외부에 있죠. 그래서 조경학과는 외부로 많이 나가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또 조경 계획 및 이제 설계 실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례지도 답사를 하고 안에서 조작업이 이루어지는 설계 수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회에서 이렇게 출품작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조경 모형 제작 실습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모형을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계를 바탕으로 모형을 열심히 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또 다른 학교와 함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IoT 이제 조경 스튜디오를 보면은 이것은 이제 조경에서 IoT, 사물 인터넷이죠. 사물 인터넷을 결합한 수업이 진행되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여기서는 특허까지 냈어요. 특허를 내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수업을 하고 개발을 해서 특허까지 만들 수 있는 교과 과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특허를 낼 수도 있게 됩니다. 모든 게 학교에서 다 지원이 가능하죠. 자, 다음으로 이제 드론 교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농업용 드론 그리고 촬영용 드론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교과 외, 전공 외 과목으로서 드론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드론 자격증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전시회죠. 졸업작품 전시회.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작품을 학과에서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해서 시상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학교에서는 조경대전에 열심히 참석을 하고 있죠. 참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학생들이 졸업하는 학생들이 조경대전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교육 전공 수업 외에도 다양한 특강이라든지 이러한 워크숍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외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렇게 함께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해외 선진지 개장을 3, 4학년 때 하게 돼요. 현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과 올해는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은 이렇게 선진지 답사를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진 사례를 직접 답사를 해보고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상하고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선진지 가서 만든 거죠.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이제 국내 선진지 사례를 보고 야외에서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경학과 내 전공 실험 실습실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총 4개 실습실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재료 실습실 같은 경우는 조경 재료 및 시공, 그리고 법제를 연구하는 실습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도 실습실은 직접적으로 제도를 할 수 있는 기자재가 구비되어 있는 실습실입니다. 조경학과 수업의 학교 생활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MT라고 했었죠. 이제는 필드 트레이닝이라 해서 FT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서 수업도 하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게 되죠. 이것 또한 코로나 때문에 작년과 올해는 못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다 모여서 함께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여서 친목을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죠. 다음으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과
그리고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체육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죠. 다음으로 이제 동문 홈커밍 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들, 졸업한 동문 선배들이 와서 함께 체육대회도 하고 같이 담소도 나누고 그리고 워크샵 그리고 특강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강연에는 관련된 전문인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초청 강연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는 그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회를 진행을 하고 있죠. 이제 정기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학과 졸업 후 진로와 취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남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조경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은 공공 분야하고 민간 분야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선배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서 활동을 하고 있죠.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 같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 및 단체에는 국립공원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그리고 뭐 LH 그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민간 쪽을 보면은 크게 설계 분야, 그리고 시공 분야, 자재 분야, 연구소 등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조경 계획 및 설계 분야에서는 설계사무소라든지 엔지니어링 회사, 시공 분야에서는 건설사라든지 전문 건설 회사로 취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소도 국가 연구소도 같지만 민간 연구소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남대학교 조경학과의 취업률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 대상에 선정돼서 4차 산업형 조경 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취업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호남대학교 조경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꿈을 이루는 행복한 호남대학교 조경학과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호남대학교 조경학과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경학과 2학년 한승희입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교과 지원, 동아리 지원, 특강 지원, 현관 교육 등 외국 사례 답사 지원 등 교육에 필요한 많은 지원 시스템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무 동아리에서는 우리 시대에 맞는 정원을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방법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동아리입니다. 정원 디자인과 설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원 등 탐방 및 답사를 통해서 정원 분야의 직무 능력을 향상하고 관련 분야의 취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학과 학생회장 이드경입니다. 저희 학생회는 인원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학과 행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학과 행사로는 MT 체육대회, 조경 작품 전시 등 많은 행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 분위기는 학과 교수님들이 수시로 학생들과 면담을 통하여 저희가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조경학과의 실험 실습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제 양측에 실험 실습실이 있습니다. 좌측으로 여기가 이제 컴퓨터들이 있는 멀티미디어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멀티미디어실에서는 CAD 그리고 GIS, AI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되죠.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제도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도 파일을 이용해서 다양한 제도 실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제 왼쪽으로 설계 스튜디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조작업을 하는 설계를 했을 때 조작업을 하고 그리고 모형 만들 때 이 실습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종이가 있을 거고요. 종이의 사이즈가 있을 때 어떤 이제 도면을 그릴 때 이 종이 위에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분을 처음에 할 때 기본적으로 저런 식의 비율로 이제 도면을 구분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큰 공간이 있는 거고 옆에 이제 길쭉한 공간이 있는 거고 그 길쭉한 공간도 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어떤 거요? 설계하는 어떤 뭔가 도면이 가지겠죠.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어떤 게. 근데 기본적으로 뭐를 표현을 한다? 기본 구상도라는 거를 지금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컨셉 플랜을 그린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공간에 만약에 뭐 놀이터면 놀이터 아니면 뭐 공원이면 공원 이런 공간에 내가 어떤 공간을 디자인을 할 건데 어떤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머릿속의 생각을 표현을 해주는 게 기본 구상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구상도는 이런 식의 예시로 모습이 되질 수가 있겠죠. 뭔가 정확한 비율이나 정확한 치수는 아니지만 어떤 공간들의 성격들이 나누어질 거고 그 공간들끼리의 무슨 연결성이라든지 서로 관계들이 어떻게 돼 있고 서로 막아야 되는 공간들은 차폐를 시킨다거나 열려줘야 되고 해야 되는 공간들은 서로 연결이 된다. 이제 그런 식, 또 이제 뭔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포컬 포인트들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를 뭔가 이제 표현해 주는 도식화 시켜서 다이어그램 식으로 표현을 해 주는 게 이런 기본 구상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종이 위에 크게 나눠진 부분에는 이런 평면의 형태의 그림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되고 이 부분은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적산? 적산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어떤 수량에 대한 이야기, 공사를 하기 전에 이게 얼마만큼의 부품이 들어가고 그 부품들의 각각의 단가들이 무언가 해서 계산이 나올 때 적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기본 구상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 구상에 필요한 범례들이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요렇게 표현하는 거는 어떠하다는 거를 서로 알 수 있게끔 표현해 주는 기호표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기호표를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는 요건 같다. 예를 들면 요렇게 돼 있는 네모로 돼 있어서 선으로만 돼 있는 블럭은 공간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찌글찌글 돼 있는 뭐 이런 데 나오죠. 요런 데 나오는 거는 뭐다? 뭐 차폐 식재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기로 한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범례, 레전드를 지금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 스크래치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는 코딩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코딩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쉽게 우리가 코딩을 학습할 수 있는지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코딩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반을 짠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AI 스피커, 그것도 이러한 코딩의 기반이 되어 있죠. 이것 또한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코딩 시스템이 바로 AI 시스템의 가장 기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기존에 코딩이라고 하면은 검은 화면에 글로 다 쳤어요. 영문으로. 우리 드라마하고 영화를 보면 해커들이 다 그렇죠. 막 치죠. 근데 그것을 아이콘화 시켜놓은 게 바로 이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여기 있는 명령어들을 이쪽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순으로 연결을 시켜주면은 코딩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예시를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클릭을 했을 때, 녹색을 클릭을 했을 때, 이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시작을 한다는 명령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의 지금 블럭이 하나의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게 하나의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 밑으로 붙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코딩이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무한 반복하기는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무한 반복을 한다는 거죠. 자, 이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깃발을 누르고 클릭을 했을 때, 자, 여기서 물어보죠. 안 보이지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제가 물어봐요. 왜? 자, 눌렀을 때 처음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고 기다리라고 명령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묻고 기다리고 있죠. 아무것도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답변할 수 있는 창이 확 뜨죠. 그 답변에 대한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코딩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답이 뭐 50%, 70% 이상이면은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3초간 얘기를 하다가 하고. 자, 여기는 제도 실습실입니다.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 제도를 한다고 하죠. 제도. 거기에서 이용되는 실습 자재들이 이 제도 실습실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게 바로 제도판이라 그래요. 제도판. 그래서 종이를 놓고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듯이 이렇게 선을 긋고 그리고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제도판에 지금 아래와 보는 것처럼 이러한 막대자가 없었어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T자를 이용했죠. T자를 이용해서 과거에는 이와 같이 이 자의 역할을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불편했었죠. 네. 계속 고정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활용되는 게 바로 이 I자입니다. 10점 올려가 드리고 바로 필요한 곳에다가 위치만 해주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도에 관련해서 그리고 설계 실습을 할 때는 항상 이 강의실에서 실습을 하게 되는 거죠. 기초에서부터 응용 그리고 심화 과정까지 모든 제도에 관련된 수업은 이곳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안이 있으면 이거를 새롭게 바꿀 때 이제 어떠한 개념으로 우리가 할 것인가 해서 프리핸드 드로잉으로 이렇게 개념들을 보통 그려요.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갖고 온 도면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린이 놀이터 휴게 공간이랑 같이 설계되어 있는 것인데 너무 딱딱하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가 않잖아. 우리가 새롭게 재조성을 해보는 기분으로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개념도를 그리는 건데 이게 옐로우 페이퍼 이제 갖다 놓고 먼저 부지 경계선을 이렇게 좀 그려준 다음에 영역을 표시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먼저 기본적으로 대상지 부분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인 대상지가 이렇게 있다면, 그죠? 자, 여기는 기본이 이게 이제 주 입구예요. 그죠? 주 입구.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조 입구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 공간에서 어떻게 디자인을 할 것인가?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어요? 지금 전체가 여기가 놀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요즘 이런 놀이터를 쓰지는 않잖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놀이터를 여기다 놓고 싶어? 우리 저번에
아까 조금 전에 수업 시간에서 봤던 큰 나무로 된 놀이터 같은 것도 놓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하게 되면 기본 개념도에서는 어떻게 디자인이 들어가냐면 이제 여러 가지 마카를 사용을 해서 봐봐요. 이제 드로잉을 하는 거야. 우리는 가운데에 큰 이렇게 어떤 모형의 놀이 공간을 두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동선은 자, 기본적으로 동선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나오고 이렇게 하겠죠. 기본적으로. 자, 기본으로 가운데에 크게 이렇게 동선이 들어갈 수 있게 되면 나머지 공간들에 대해서는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나머지 공간들에 대해서 가운데 놀이 공간이 있으면 무슨 공간을 넣고 싶어요? 오, 그렇다. 휴식 공간. 좋다. 휴식 공간을 어느 쪽에 넣을 건지 한번 드로잉을 해볼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그냥 덩어리로 그려주면 돼. 이게 개념도를 그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좋아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이거 잡고. 네, 이렇게. 그렇지. 여기 친구도 한번 그려봐봐. 다른 공간 또 숲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지? 숲은 어느 쪽으로 넣어주는 게 좋을까? 지금 여기가 주출입구고 여기도 부출입구니까 숲이라는 것이 거기도 위치가 괜찮네. 그지? 매우 좋아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그죠? 보통 선을 2개 정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그럼 이 동선하고의 관계성이 조금 색깔에 의해서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선을 조금 바꿔줘도 괜찮아요. 다른 색으로. 짙은 색으로 한번 바꿔볼까? 이 위에다가 더 그려보자. 초록색은 보통 보행 동선을 할 때 초록색을 쓰거든요. 그러면 두껍게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한번 해볼까? 초록색으로 이쪽 맞은편 잡고 같이 손 잡고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간이 나왔어요. 보시면 잘 나왔어요. 여기가 기본적으로 메인이죠. 이게 메인 놀이 공간이죠. 응? 그러면 우린 여기 이제 뭐게 됐지? 휴게 공간 하기로 했죠. 이런 식으로 공간의 명칭을 이렇게 해서 써줄 수가 있어. 우리 이거 아까 그림 그린 친구가 한번 써볼까? 오, 잘했어요, 잘했어. 이렇게 하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공간을 조금 더 그려볼까? 해볼 수 있을까, 우리 친구가?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설계를 하셨잖아요. 계획 정도였었는데 그 계획을 설계화시키고 설계된 안이 나중에 이제 조성이 되기 전에 조성 후의 모습을 보통 알아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수업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모형 만들기예요. 그러니까 모형 만들기를 실제 사이즈를 축적에 맞춰서 줄여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보통 200분의 1 그리고 되게 큰 부지 면적은 400분의 1 정도를 하는데 지금 이 사례로 보는 거는 200분의 1이고 저것은 이제 15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이라고 하면 1m가 1cm로 보이는 거거든. 그러면 200분의 1이면 1m가 0.5cm로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그 크기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 조경 재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재료가 뭐죠? 나무죠. 수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보면 수목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시중에 팔면 시중에서 이렇게 구매도 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형에 쓰인 이런 것들은 다 직접 만든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제품이긴 하지만 이거를 다시 다 뜯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들어서 여기다 꽂아주시면 되거든요. 스케일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레벨과 경사, 지형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게 평지 같죠? 이거는 지금 평지 같죠? 이거는 거의 평지긴 한데 여기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가 차이가 나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쪽으로 일어나서 한번 보실래요?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차이가
1층 정도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차이가 있죠. 옹벽. 이걸 옹벽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건 뭐 관리학 시간에 배우셨죠. 예, 시공구조학이랑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높이가 어림잡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실제로 직접적으로 만들다 보면 우리가 공간감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들면서 내가 한 설계가 얼마나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직접 해가면서 수정을 해갈 수가 있죠. 일종의 피드백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면 이 차도 사이에 들어가는 입구,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형 제작하는 방법을 지금 수목을 말씀을 드렸고, 포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한테 시설물의 대표적인 부분이 포장 부분인데 포장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랑 저기랑 포장을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직접 프린트를 해서 그림을 그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이 여기로 이쪽으로 와봐. 여기 구멍 있잖아. 요 구멍 있지? 구멍하고 요 실하고 딱 연결해 가지고 저쪽 폴대 있죠? 폴대하고 일직선 되게 이제 시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기까지 거리를 측정해야 되거든. 요걸 가지고 쭉 끝에 폴대 대세요. 그러면 자네가 여기 가지고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거야. 아, 저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밑에. 이렇게 되고요. 응. 여기. 그러면 여기 거리가 몇 메다야? 여기 15m니까 15.6, 그지? 그지? 15.6m. 그러면 여기서 연필로 저 일직선 봉고를 이렇게 걷는 거야. 응? 시작점에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걷잖아, 이러지? 그럼 이 점에서 16.5m니까 스케일을 200분의 1로 해서 저 200분의 1이지. 16.5면은 10m, 15, 16.5지. 네. 요 점이 저 이제 폴대가 있는 점이 되는 거야. 어? 만약 이 점을 A점이라 그러면 이 점이 이제 A점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다시 한번 보고 해봐, 직접. 그 다음에 이걸 또 이렇게 똑같이 적어. 똑같이 한번 해봐. 그 다음에 여기 너무 높게 했어. 키가 작은데 좀 이렇게 늘어. 기울기가 내려보고. 이 기울기 맞추기가 힘들거든. 여기 보면 이 기포가 있지. 여기 정중앙에 와야 돼. 동그란 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 이쪽 방향으로 가는 이 다리가 이쪽이니까 이걸로 조정을 해야 돼. 보세요. 조정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가지. 여기 움직이잖아, 그지? 네. 이쪽 방향이니까 이 수직으로 봤을 때, 직각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와 있잖아. 그러면 이걸 잠궈.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걸 돌면, 이거 움직이면은 기포가 이것과 직각되는 방향으로 와 있지. 응?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하니까 거의 이제 맞았어. 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요 지금 기포가 가장자리에서 일단 떨어져야 돼. 떨어졌지? 네. 너무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로 미동 조정 나사라고 그러는데 이걸로 조정하면 돼. 요걸로 밑에 요걸로 조정하면 여기 기포 여기로 가지. 네. 그 다음에 요걸로 조정하면 딱 중앙에 왔지. 요쪽에서 봐도 봐.
볼 수 있어. 반사경이 있잖아. 됐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 이제 이거 레벨 측량을 할 준비가 된 거야. 수평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 스타프를 보는데 이렇게 돌려서 요 렌즈로 요게 초점 조정하는 나사거든. 요걸 돌리면 저게 좀 더 멀리 가봐. 저 뒤쪽으로. 오케이, 됐어. 이걸 이제 좌우로 돌려서 맨 처음에 할 때는 요 선하고 일직선하게 계량적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움직일 때는 요걸로 움직이면 돼. 요걸 움직이면 좌우로 약간씩 들어가. 드론은 우리가 조경에서 외부 공간 조사 분석할 때 활용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앞에 보이는 게 본체. 이게 이제 본체죠. 본체고, 본체는 항상 이 렌즈를 앞으로, 우리가 보는 시각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게 조종기입니다. 조종기. 그래서 이와 같이 연결이 돼서 스마트폰과 같이 연결돼서 작동을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관련된 어플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이제 드론을 띄워볼 텐데요. 드론은 기본 날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거리를 두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드론 한번 띄워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누르는 게 다 구비가 되어 있어서 누른 상태에서 하면은 이와 같이 살짝 뜨게 됐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조종기를 운영을 하면은 높이 그리고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위치로 가게 되면은 이 영상 촬영과 그리고 스틸샷이 촬영이 가능하게 돼요. 그 스틸샷이 찍으면은 핸드폰으로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얘는 기본으로 150, 400m까지 올라가긴 합니다. 다만 드론은 비행 금지 구역에서는 올라가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상위에서 우리 땅을 볼 때 이와 같이 올려서 드론이 위에서 우리가 못 보는 경관을 찍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잠깐 내리고 여기 앞에 있는 학생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내릴까요? 드론을? 자, 여기 실습을 해보면 여기가 지금 이쪽 좌측에 있는 조이스틱이 위아래 상하를 움직이고 오른쪽에 있는 조이스틱이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살짝 올려주세요. 이거는 이제 본체가 가볍기 때문에 살짝만 올려도 쭉쭉 올라가게 돼요. 조심해야겠죠. 좌우로도 한번 해보고 좌우로 움직이게 되죠. 좌우의 기준은 카메라 기준이에요. 카메라가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좌우가 결정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학생도 한번 해보세요. 위아래. 자, 위하고 아래로 또 쭉 내려보고 위아래 내려보고 좌우로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 위에 있는 버튼 카메라를 누르면은 촬영 소리가 나면서 촬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한번 실습 한번 해볼게요. 한 명. 자, 해볼 사람. 자, 항상 주변 사람들 조심하면서 움직여야 돼요. 좀 더 내려보고. 자, 움직이지. 자, 이쪽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 사람. 해볼 사람.
응. 저쪽이 들고 있으니까. 자, 그쪽 누르면은 위, 아래, 그리고 좌우. 좌우도 한번 해봐요. 좌우, 그리고 이쪽 여기부터 누르면은 사진 촬영. 그러면은 보이는 대로 사진 촬영이 되고. 과거에는 우리가 조경 분야에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 상위를 보려면은 건물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높은 곳에 올라갔어야 됐어요. 더 힘이 들었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이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평지에서도 우리가 위에서 보는 경관 그리고 모습들을 모두 다 촬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제 드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계속 밑으로 내려다 보면은 착륙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드론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실무로 가게 되면은 현장 조사할 때 이 드론을 쓰게 될 거예요. 그때 유용하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가 수복 조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재료로서 우리는 당연히 뒤에 보이는 수복이 있겠죠. 나무는 우선 오늘은 규격을 재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나무는 팽나무예요. 팽나무하고 느티나무가 좀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팽나무하고 느티나무 둘 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그 정자목으로 많이 썼었죠. 그래서 정자가 있을 때 항상 버팀목이 되어준 역사 깊은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 손에 지금 2개의 자가 있어요. 2개의 자. 여기 지금 높이 있는 이 쇠자는 나무의 높이, 즉 수고를 재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높이인지 잘 분간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수고자를 항상 들고 다녀요. 조사할 때. 그리고 나무의 이 직경 둘레를 잴 때 쓰는 직경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직경자의 특징은 앞에는 센티미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센티미터. 근데 뒷면을 보면은 여기에 파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즉 직경을 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안 그러면 센치로 재면 다시 변환을 시켜줘야겠죠. 직경이니까. 그거를 보완해서 나온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경에서는 앞에 센치가 아닌 이 직경 파이 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수고를 재볼게요. 이 차는 활용할 때 위에서 빼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빼면은 남은 두께 때문에 오차 범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올릴 때는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부터 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높여야 되면은 그 다음 단, 더 높아야 되면은 그 다음 단, 그리고 더 높다 싶으면은 제일 마지막 단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에 돼서 또 다른 팀원이, 저는 이제 못 보니까 들고 있는 사람 못 보겠죠. 그래서 또 다른 팀원이 멀리 떨어져서 수고를 측정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나무의 수고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5m인데 이거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감으로 재셔야 돼요. 나무는 5m 이상짜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접을 때도 항상 천천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항상 도구를 쓸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누르고 넣을 때 손에 껴서 다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기 때문에 항상 도구는 조심히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직경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복을 잴 때 직경은 근원 직경과 흉고 직경이 있습니다. 근원 직경은 뿌리 부분, 땅에서 나오는 바로 잎부분을 재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린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야 돼요. 그리고 0과 만나는 이 지점을 부르게 되죠. 40일. 얘는 근원 직경이 41인 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근원은 그 단위로 R을 쓰죠. R. 그래서 R 41을 써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또 하나 쓰는 게 흉고직경이 있죠. 흉고, 가슴에서 재는 거. 그래서 대부분 흉고직경은 1.5m에서 재요. 그래서 제 가슴 높이에서 이렇게 재게 되는 거죠. 21이 나오면은 얘는 그 흉고직경 그 단위인 B를 쓰게 되죠. 그래서 B 21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고하고 직경 이렇게 해서 수복은 규격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은 얘는 택나무고 수고가 H 5m 그리고 직경 근원 직경 R 45, 41 이렇게 적으면은 이 수복의 규격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